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돌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현재 북한 내부 동향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입니까, 이유종 기자? 예, 오늘 백악관에 이탈리아 총리가 왔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돌발 발언으로 이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지금 석탄을 실은 많은 선박이 북한에 되돌려 보내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정해졌던 멘트였고 요 뒷부분은 이제 돌발적인 발언이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애드립이죠. 일종의 애드립 네. 같은 건데 최근에 들었던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 2-3시간 전에도 있었다. 네. 나는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하려고 정해져 있었던 기자회견 멘트였는데 원고에 없던 이 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 2-3시간 전에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미국이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네. 우리 측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린 건 추적이 되는데 네. 바로 저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평양에서 뜬 비행기가 네. 신의주에 내리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비행기가 안 떴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네. 아마 중국으로 그다음 계속 날아가게 되면 목적지가 딱 드러나니까 그렇죠. 항상 미국의 추적을 의식하니까 아마 자동차로 바꿔 타고 중국 어디론가 갔을 거다. 아하. 지금 북한 선박을 중국이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네. 압박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 간에 무슨 급한 회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요. 만약에 평양에서 신의주로 비행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비행기는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마 중국 당국이 지난번에 에어 차이나를 평양하고 이제 이 베이징 사이에 운항을 하다가 끊었죠. 그걸 중지하듯이 네. 혹시나 고려항공이 베이징에 들어온 거를 네. 일단 차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중국과 북한이 감정이 아주 안 좋게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북중 관계를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북중 관계에 저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네. 심한 경우는 북한에서 뭐라 그런다면 우리 핵미사일이 향하는 방향은 네.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아하. 뭔 소리냐면 우리가 핵미사일로 워싱턴도 때릴 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언제라도 베이징을 때릴 수 있다 이런 공갈 협박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고려항공의 베이징 취항을 중지시키면은 네.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비행기는 중단이 됐는데 심양에서 평양 비행기는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많은 추적을 하고 있는데 평양 부근에서 네. 화면에 나오는 요동반도 쪽으로 뭔가 환경이 나타났어요. 그 비행기랑 뭔가 날아갔다는 말씀. 네, 그 비행기로 거죠? 보이는데 속도는. 네. 그럼 베이징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비행기와 비슷한 게 크루즈 미사일, 대한 미사일 아닙니까? 그게 바다로 입수한 거 아니냐 두 발이었습니다. 네. 두 개의 함정에서 해석이 지금 안 되는데 네. 지금 바램 안에서 중국이 선역서자 편안할 영자 선영함이라고 네. 자기들의 이지스함이죠. 네. 원래는 러시아급인데 소브레맨니급의 구축함을 동원해서 훈련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네. 중국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폭격 훈련도 하고 있어서 네. 그것이 북한에 대한 위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혹시 저게 미사일을 쏘면서까지 서로 어떤 감정이 얽혔고 그리고 긴급히 회담하기 위해서 같은 날 다 이루어진 항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을 지금 여러 군데로 두들겨 보는데 잘 취재가 안 되는데요. 중국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유 차단을 포함해갖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고 있고 북한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까 말한 대로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를 받고 한 게 아닌가. 제 해석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했던 돌발 발언 2-3시간 전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모를 북한과 중국과의 지금 관계, 뭔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평양에서
무언가가 날아갔고 또 중국에서는 군함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의주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정신없이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런데 네. 저게 그 북한이 아무리 중국과 사이가 나쁘다 해도 네. 거의 뭐 자기가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크루즈 미사일을 날린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김정은의 생각은 아무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이라도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군요. 또 그리고 그 저게 트럼프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말은 자기가 아주 노련한 협상가라는 걸 항상 전제에 깔고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두세 시간 전에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내가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으니까 중국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해라. 네. 이걸 갖다가 은근히 네. 협박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지대함 미사일을 쐈어도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요번에 4월 15일 날 그 열병식 때 북한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끌고 나왔어요. 그랬죠. 시험 발사를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면 중국에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니들 배를 쏜 게 아니고 네. 우리 남쪽으로 쏘면 남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쐈다. 네. 이렇게 이제 변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이 이상한 기류와 별도로 또 미군이 정찰기, 그 유명한 정찰기죠. WC-135. 이게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방사능 물질을 대기 중에 얼마만큼 있는지 날아다니면서 포집하는 그 비행기잖아요. 그 말은 꼭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뜨겠죠. 네. 떠갖고 대기 중에 포집해서 이미 세계가 많은 핵실험을 대기권에서 했기 때문에 네. 방사성 물질은 있습니다. 네. 농도가 높이 올라가면 핵실험을 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의 실험 보게 되면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방사능 물질이 안 나와서 과연 이번에도 잡아낼 수 있을지 핵실험을 했을 때 그거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20일부터 와서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한미 군 당국 간에는 거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예민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고 거기에 네. 대한 북한이 반발이 있는 게 아니냐. 저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분명한 거는 항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주 쪽으로 가는 항적하고 네. 서해 요동반도 밑으로 가는 항적이 있었다. 이게 뭐냐. 그래서였을까요? 중국의 공군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중국군은 지상 공격이 가능한 중국 공군과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들에게 초비상 경계령을 내렸다라고 미국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비상 경계령, 이건 말이 좀 급박한 상황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단계의 경계령입니까? 그 미군 같은 경우는 데프콘 3, 2, 네. 1 딱 이렇게 해서 아는데 중국은 뭐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시사용어로서 초비상이고 네. 그럼 초초비상이 있고 뭐 비상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그냥 거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쓴 기자의 느낌으로 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저걸 몇 군데 지금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글쎄 그건 좀 네. 저건 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네. 미국이 분명히 공격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네.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황에 가게 되면은 중국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도 군사적인 시위를 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공군과 이게 중국 해군들이 일단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보도가 됐었죠. 중국의 5개 전구 가운데 네. 북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39집단군하고 40집단군의 15만 명 정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북중 국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은 부인을 했지만 일단 뭐 사진 찍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육군도 이렇게 움직이고 공군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해군도 바다에서 움직이고 하는 건 분명히 북한이 핵실험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들도 육해공군이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공군 종합훈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우리나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또 등장을 했죠. 어떤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는 F-16. 예. F-16이 쭉, 이거는 F-15네요. 네. 우리가 자랑하는 저런 비행기들이 뜨고, 미 공군에서는 7공군이 F-16을 갖고 있죠. 네. 그거 하고,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FA-50 등등이 떠가지고, 네. 맥스 썬더,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네. 종합주의는 피스 아이가 합니다. 네. 이게 패키지 스트라이크라고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해군 작전 중에 가장 멋있는 개념이 From the Sea. 네. 바다에서 육지를 작살내는 건데 네. 공군은 그걸 From the Sky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지상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인데 그걸 패키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 작전을 하기 위한 대규모 연습을 들어갔습니다. 피스하게 하고 있는. 그렇군요. 자, 이 한미 연합훈련 이게 만약에 매년 있는 거지만 특히 지금은 시기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한미 연합 이 공군의 훈련은 이번 때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는 훈련인가요? 아니면 그냥 매년 하는 건가요?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시기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니까 저쪽도 훈련하는 거고 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다.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의 수준이 있는데요. 네. 지금 동북아 사태가 굉장히 예민한 거고 네. 국제 정치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군사력의 활동이라는 게 지금 은연중에 쓱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런 긴장감 가득한 한반도 주변의 분위기, 김정은은요,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건지 아니면 계속 버티는 건지 이 도발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또 동영상을 열병식 때, 태양절 열병식 때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죠. 화면에 보는 저 장면입니다. 자, 본인들이 만든 영상이긴 한데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 이런 본인들의 의지를 담은 영상을 열병식 때 공개를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인데 저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영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열병식 축하 공연 때 예. 저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그랬죠. 공개를 한 거니까 이제 뭐 열병식 그날 당일날로 이제 보여준 건데 네. 저건 뭐 처음 한 건 아니고 벌써 2013년도 네. 3차 핵실험 때 한 번 했고 또한 2015년도 쪽에도 한 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이 시점에 ICBM을 써서 워싱턴을 공격하는 걸 보여준 거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굉장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저렇게다가 정말로 트럼프한테 얻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매를 번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진짜 4월 위기설이 저는 지난번 칼빈슨이 4월초에 와서 우리랑 훈련할 때는 높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온다고 하는 때는 다시 올라갔었는데 안 왔고 이번에 진짜로 오는데 이번에 저 5,000km 정도 되는 중거리 IRBM을 쏘거나 핵실험하게 되면 네. 진짜 사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칼빈슨이 안 오고 레이건이 안 오고 니미츠가 안 오더라도 여기 충분히 한국에 있는 우리 자산이나 미군 자산이나 주일 미군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막 굉장히 좀 김정은 몸 좀 사려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미국 보도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신형 잠수함을 또 개발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네네. 어떤 성능과 어떤 용도의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자, 저 북극성이라고 하는 수직 발사 미사일을 집어넣으려면요. 네. 저 배는 잠수함은 앞뒤로 길쭉하잖아요. 네. 아래 위로는 짧지 않습니까? 네. 저걸 집어넣게 되면은 북극성이 더 길어요. 아, 이게 다 들어가지가 않는군요. 네, 삐죽이 솟아나와요. 튀어나오는군요. 예. 솟아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 잠수함이 제일 저 앞부분보다는 툭 솟아오른 뭐 함교라고 하는 뭐 예, 예. 앞부분. 요 부분이요. 네,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아. 거기다 집어넣어도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현재 심포급에는 안 돼갖고 밑으로 좀 내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그럼 잠수함이 여기가 불로 밑으로도- 튀어나온 모양이 네, 되겠군요. 위에는 그대로 네. 함교가 있고 그런 모양의 골프급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개발해서 잠수함이 작으니까 네.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으니까 러시아식 골프급을 가지고 이렇게 북극성을 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해내는 주체의 나라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네. 현재 미국에서 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있는 기존의 신포급 잠수함을 개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주석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해명을 내놓는데 애매해요. 이건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유정 기자.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비껴각인데요. 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죠. 했었던 얘기고요. 네, 둘이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묻고 충분히 그들의 얘기를 공유를 했다. 그리고 이미 했던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확인 요청은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미 답변했다.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아니,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아주 오만 불손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하다 저런 얘기를 한 게 알려졌으면요. 네. 대한민국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루캉이 아니라 일본 외교부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다? 저거 제국주의적 발상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이 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에 했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더 필요가 있으면 없다는 얘기를 할 얘기가 텐데, 네네, 짧게. 표현이 기분 나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랬어야죠. 그렇죠. 근데 뭐 말이 이런 편이 다 있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너는 몰라도 돼. 그렇죠. 아주 우습게 보는 건데 이거 우리 외교부 단단히 외교 좀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